네, 3교시.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주 너네가 숙제로 풀어온 모의고사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달려있죠. 정보량 엄청나게 많고 그런 지문들을 모의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너네한테 실제로 풀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정보량 많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거 좀 보여주려고 3교시에 모의고사 해설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너네가 분명 읽어온 지문이지만 정보량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지금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 그죠?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이 지문 5분 드릴 테니까 봅시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대충 이 정도면 5분 조금 안 되게 읽을 시간 줬어요. 혹시 2세트 다 맞은 사람? 있네요. 몇 점이냐? 2세트에서 몇 개 틀렸어? 2세트 다 맞았어? 일단 2세트가 우리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한 페이지 반에 가까운 정보량, 그 안에서 뭐가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문제가 5개가 달려있죠. 5개 맞냐? 하나, 둘, 셋, 넷, 6개구나. 이거 사실 이게 제일 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정보 가지고 슬쩍슬쩍 푸는 방법 가지고는 못 풀어요. 이거 늘 말하지만 너네가 쉬운 거를 푸니까 눈으로 머리로 풀지, 이거 한 번 읽고 머릿속에 정보 다 집어넣어 가지고 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죠? 다시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한들, 그렇게 3년 내내 한다 한들 수능장에서도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제대로 좀 구조적으로 글을 읽고 정보를 어떻게 파악하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단별로 일단 번호 간단하게만 달아줄게요. 1번, 2번. 여기가 몇 문단이냐? 3, 4, 5. 3, 4, 여기가 5. 4문단이 폭력적으로 길죠? 5문단도 마찬가지고요. 됐어? 뭐에 대한 글이니? 중에서 GDP. 자, 이 글은 경제 지문 중에서 GDP예요. GDP가 뭐야? 그 정도까지는 기억해두면 좋아요. 국내 총생산이다. 이 정도 읽었으니까 잡을 수 있는 문제고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설명 찾아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특정한 경제 주체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대립적 견해, 개념 제시, 설명 중심 내용 전개, 구체적 사례 열거, 하나의 결론 도출. 이거 안 썼구나. 그 다음에 논쟁에 대해 밝히고 해결 방안, 내용 전개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글을 어떻게 풀러가고 있는지 전개 방식 을 묻는 문제고요. 조금 더 서술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서술 방식 문제 요 키워드 잡으면 되고요. 그 밑에 문제는 무슨 문제? 기본적인 내용 일치 문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GDP 이야기구나 라는 거 키워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야? 너네 본문에서 어디에 있어? 문제는 그거야. 이렇게 글이 길면 기억 어딘지 찾기도 힘들어.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나타난다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용 이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용 정보 파악 문제예요. 지금은 요만큼밖에 얘기를 못해. 아직 읽기 전이니까. 그리고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A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의 그림을 설명하래. 보기의 그림의 내용이 A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 글 전체가 아니라 글의 특정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요 보기처럼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죠? 특정 부분을 도식화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정보 매칭. 쌤은 이거 정보 매칭이라고 말할게. 어디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글로, 텍스트로가 아니라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9번 문제. 야, 혹시 이 세트에서 하나 틀린 사람? 이거 틀렸니 혹시? 뭐 틀렸니? 18번? 18 아니면 19를 틀리는구나. 윗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심플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기 이해 문제인데 요 글에서 핵심은 요 밑에를 안 날리고 제대로 읽었냐 안 읽었냐예요. 왜냐면 그냥 겉으로 보면 밑에 내용이 위에 내용 정리처럼 보이거든. 근데 위에 표에서 안 나오는 내용이 밑에 나오고 그게 정답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텍스트 함부로 날리지 마라 라는 거 교훈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어우 진짜 이런 것 좀 어휘문제 좀. 혹시 이거 틀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미쳤어 너네? 웃어? 칭찬하는 줄 아네. 이거부터 하자. 야, 니은 어딨어? 니은 어딨어? 빨리 찾아와. 보이지도 않아. 여기 있다. 가게는 소득을 전부 쓰지 않고, 얘들아 소득을 쓴데 다른 말로 바꿔봐. 비에 가깝죠? 인부를 소비해? 아니죠. 전기 면도기를 소비해? 깎는데? 깎기 위해 소비하는 거죠. 깎는데 소비하는 건 아니죠. 마음을 소비해? 연습 시간을 소비해? 소비해? 힘을 소비해? 이건 아니죠. 이게 제일 가깝죠. 이걸 왜 틀리는 거야? 몇 번 했어, 틀린 사람은? 몇 번 했어, 틀린 사람은? 너는? 손가락으로 보여줘봐. 야, 골고루 나온다잉. 야, 3번 빼고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안 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것 좀. 방금 내가 풀었던 방식. 가장 비슷한 말로 바꿔보고, 그거가 넣었을 때 제일 덜 어색한 거. 그죠?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필기를 할 자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너네는 위아래 옆에다가 최대한 글씨를 작게 써보세요. 그리고 사실 쌤이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거든. 실제 시험지잖아. 이거는 실제 시험지에 가깝잖아. 그럼 너네가 옆에다 이렇게 막 정리해가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풀 거 아니지. 그치? 근데 뭐는 실제로 해야 된다고 했어. 진짜 못해도 밑줄은 그어야 된다고. 중요 키워드 동그라미 하고. 그것들 가지고 정보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좀 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어떤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알아보고 싶으면 소득을 알아보아야 한다. 첫 문장부터 마음에 안 드네요. 어떻게 생각해? 소득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참 별로야, 그치? 야, 소득이 없으면 가난한 거야? 집에 막 재산이 1조가 있어서 일을 안 하면 가난한 거야? 그냥 마음이 좀 뒤틀렸네요. 한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경제의 모든 구성원의 총소득, 즉 국내 총생산을 살펴보아야 한다. 얘들아, 국내 총생산 GDP가 뭐라고? 모든 구성원의 총소득이래. 그죠? 쌤이 여기다 표시를 왜 안 했을까? 그 다음에 두 개로 아주 이쁘게 정리해서 나오죠. 어떻게?
GDP는 1번 경제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 총액, 2번 그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거잖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표시 안 한 거예요. 똑같이 나오니까. 자, 얘들아, GDP는 1번과 2번을 함께 나타낸데, 그럼 1번과 2번이 같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그죠? 1번은 뭐고 2번은 뭐야? 1번은 뭐고 2번은 뭐야? 1번에서 다 날리고 단어 하나만 남긴다고 생각해봐. 뭐 남겨? 저거죠. 내가 듣고 싶었던 답은 이거예요. 얘는 소득이고요. 얘는 지출이에요. 그렇죠? 요걸 굳이 잡는 이유도 있죠. 글 전체에서 봤을 때. 이 글은 이 둘 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니? 이 둘 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소득에 대한 이야기야,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너네 읽어봤잖아. 이 글은 소득 얘기야, 지출 얘기야? 소득 얘기야, 지출 얘기야? 자, 지금 이걸 대답을 못한다는 건 너네가 이 글을 잘못 읽은 거예요. 너무 명확한 질문이야, 이거. 봐봐, 지금 이 안에서 답이 갈리잖아,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라고! 둘 다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둘 다 이러네? 알았어. 봐. 끝까지 봐. 그만해, 그만. 두 가지 측면. 소득과 지출을 함께 나타낸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건 요거 두 개가 같은 거 잡는 거였죠. 자, GDP는 소득 총액과 지출 총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요거를 조금 경제처럼 설명해 볼게요. 총 생산은 총 소득과 총 지출과 다 같은 말이죠. 총 생산은 총 소득과 총 지출과 다 같은 말이죠. 생산과 소득과 지출은 같은 거라고. 총량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 경제 수업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이 키워드 관계만 잡아라. 까지가 첫 번째 문단에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단 봅시다. GDP는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산출. 기준이 뭐라고? 최종 재화와 서비스. 우리는 한 경제의 GDP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GDP 계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죠? 하나는 각 가계의 지출을 모두 합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기업이 지출하는 임금 지대 이윤을 모두 합하는 방법이래요. 이제 나오죠. 여기서 이제 또 나는 어디에 밑줄 그어? 지출이랑 지출이죠. 그럼 이 글은 지금 지출 위주로 풀고 있네. 일단 먼저 저 위에서 그럼 지출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보자고. 지출 뭐래? GDP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래. 얘들아, GDP는 이거야. 근데 여기 봐봐. GDP는 요거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즉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 가계의 지출을 모두 합하는 거랑 기업이 지출하는 걸 모두 합하는 거래. 각 가계의 지출을 모두 합하면 뭐를 계산할 수 있다고? GDP를 계산할 수 있다고. 각 가계의 지출을 모두 합하면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알 수 있다. 같은 말이죠. 각 가계의 지출을 모두 합하면 경제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 총액을 알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 보여, 이제? 이게 다 같은 말인 거 보여?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글에서는. GDP는 각 가계의 지출을 모두 합하거나 기업이 지출하는 임금 지대 이윤을 합한다 라고 했어요. 가계는 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 누가? 가계. 이에 따른 지출은 기업으로 흘러간다. 결론적으로.
가게는 기업한테 뭘 사? 그럼 그 지출은 기업으로 들어가. 당연한 얘기죠. 심플하게 보면. 한편 기업은 자 구조 보여? 가계 지출 합하는 법 보여준 거죠. 가계 지출 가지고 계산하는 법. 기업 지출 가지고 뭔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밑에는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대금을 받아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 주주들에게는 이윤을 지불하며 이 소득은 가계로 흘러들어간다. 기업이 돈을 쓰면 가계로 간다. 이 얘기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집중해서 봤을까? 기업의 지출은 뭐뭐가 있대? 기업의 지출은 뭐뭐가 있다고 알려줬어? 임금, 지대, 이윤이라고 알려줬죠. 여기서 그거 설명해 주죠. 임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 근로자. 지대는 토지 소유자. 이윤은 주주들한테 주는 거래요. 오케이? 다 같은 말이죠. 이거 가지고 아까 말했던 대로 계속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알아? 기업이 근로자, 토지 소유자, 주주들에게 지불하는 돈은 경제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 총액과 같다. 맞아, 틀려? 기업이 어딨어? 근로자, 토지 소유자, 주주들한테 지불하는 돈은 결국 뭐야? 그게 뭐야? 그거 다 합한 거 뭐야? GDP. 나 방금 뭐 말했어? 모든 구성원의 소득 총액. 그럼 그것도 뭐야? GDP. 같은 거죠. 뇌 빼고 볼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해도 GDP 나오지, 이렇게 해도 GDP 나오지, 이렇게 해도 GDP 나오지, 이렇게 해도 GDP 나오지 하는 글이야, 그냥. 글이 길고 내용 많은데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아니거든. 구조는 생각보다 안 어려워. 정보가 진짜 쫙 깔려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다 이렇게 분류만 하면 되는 글이었는데. 그렇게 인상 쓰고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지? 자, 여기. 당연히 돈이 가계로부터 기업으로, 기업에서 가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 순환하는 거 맞죠? 그죠? 돈 도니까 사회 안에서. 물론 현실 경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가계는 소득을 전부 쓰지 않고 일부는 정부의 세금으로 납부하고요. 일부는 장래를 위해 저축하기도 하고요.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가 모두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재화와 서비스 일부는 정부가 구입하며 일부는 장차 생산할 목적으로 기업이 구입한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이유죠. 근데 얘들아, 우리 1문단, 2문단에서 계속 무슨 얘기했어? GDP는 이렇게 계산한다. 근데 지금 3문단 시작해서 근데 사실 그거 아님이라고 했죠. 아니긴 함이라고 한 거죠. 실제로는 더 복잡하다. 얘들아, 아니란 뜻이야?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럼 이 글에서는 우리한테 복잡하게 설명해 줄까? 단순하게 설명해 줄까? 복잡하게 설명해 줄까? 이 글은? 너네가 느끼기에 복잡한 거 말고요, 얘들아. 진짜 복잡하게 한번 해봐. 저거 다 계산에 넣어가지고. 아니잖아. 그죠? 이런 거 계산에 넣고 하니? 아니잖아.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한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잖아. 그러나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가계가 구입하든 정부가 구입하든 기업이 구입하든 거래에는 구입자와 판매자가 있어. 얘들아, 구입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대. 그 거래의 결과
구입자한테 들어간 돈을 뭐라 그래? 소득이죠. 그죠? 그럼 그 거래의 결과 쓴 돈을 뭐라 그래? 지출이라고 하죠. 그걸 다 합해. 그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거래를 합해. 모든 지출을 다 합한 것과 모든 수입을 다 합한 것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고 팔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생산된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다라는 거 첫 번째 문제에서 나왔던 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책 내용, 이 본문 내용 가지고. 물론 이건 약간 경제 영역이긴 해요. 됐어? 그래서 경제 전체로 볼 때 지출과 소득은 일정하게 된대. 뭐와 뭐는 같다? 지출과. 근데 여기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다시 첫 번째 문단으로 돌아가 봐. 이 글은 뭐에 대한 글? GDP가 뭐야? GDP가 뭐야? 국내 총 생산이죠. 우리 여기까지 오는 세 문단 읽을 동안 생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어? 딱히 생산에 대해서 계산한 거 나온 적 없죠. 다 뭐랑 뭐만 했어? 소득과 지출. 지출과 소득은 같대. 근데 이거 이퀄 GDP래잖아. 그러니까 모두 같겠다고 유추할 수 있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근거로. 여기까지 3문단의 내용이야. 다시 물어볼게요. 정보량이 많아? 정보량이 많아? 그러니까 많이 깔려 있는데 모아놓으면 같은 얘기죠. 그죠? 그리고 방금 여기서 이 문단에서 A 봤으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하나 풀 수 있는 거 있잖아. 요거. 이거 풀면 정보가 오히려 더 단순화 된다니까. 자,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 돈을 주는 사람 누구야? 찾아.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 돈을 내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 지출하는 사람 누구야? 그죠? 얘는 가계죠.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 돈을 지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디로 흘러 들어간대? 이 시장을 통해서 기업으로 들어간대요.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거기다가 돈을 쓰죠. 기업은 어디다 돈을 써? 어떻게, 어떤 종류의 돈을 지출을 해? 적어져. 임금과 지대와 이윤. 이게 A에 속하는 거죠. 이걸 합하면 뭐라 그래? 지출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는 가계에 들어가면서 이게 가계 뭐가 돼? 소득이 되는 거죠. 돼? 가계의 물건, 그러니까 뭐 생산된 걸, 지출을 정부가 사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사는 경우도 있다까지 머릿속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결국 판매자랑 구입자의 뭐와 뭐는 같다? 소득과 지출은 같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지 않니? 그래. 1번. 가와 나를 중심으로 돈은 지속적으로 순환한다 써 있었죠. 이건 그대로 써 있었죠. 마지막 줄에 두 번째 문단. A는 가가 지출하는 임금, 지대, 이윤을 합한 것이라고 이미 써놨네. 그러니까 이거야. 실제로 너네가 시험을 보다가 보기에 저런 그림이 있으면 저렇게 안 할까? 본문 A 부분에 저렇게 키워드 몇 개는 얹을 거 아니야. 그것만으로 이 선지가 이미 걸러지는 거잖아.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게 되게 유용하고 어쩌면 이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세 번째, B는 B 어디 있어? 임금, 소득은 나가 생산 요소를 제공하여 얻는 것으로 나의 소득이 된다. 맞아, 틀려? 맞죠? 생산 요소 시장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C는 나가 가게가 지출은 가게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에 따른 지출 맞아 아니야?
맞죠? A와 같은 값을 가지니? 맞죠? 모든 값은 다 같잖아, 요 네 개는. 자, A에는, A 어딨어? A에는 가가 중간재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자, 요 내용 A 부분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야, 아니야? 아니죠. 18번 문제에서 요거는 A의 정보만으로는 풀 수 없는 선지죠. 근데 답은 5번이죠. 왜냐면 나머지 4개가 다 맞으니까. 그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요 내용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와서 얹어줄게요. 그러면 여기 다시 봅시다. 경제학적 개념으로 GDP가 뭐의 약자야 근데? 소통 차단해버리네요. GDP가 뭐의 약자냐고. 글로벌일까? 국내인데? 야 너네 어떡하지 얘네? 야 국내는 도메스틱이에요. GDP는 뭐야? D의 파워 88 나러 일정 기간 동안에 어제부터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했어. 야 지난주에 그 3교시 누가 그 되게 웃긴 거 해가지고 그래 국물 그거 들어갔잖아. 그 다음 타임 애들한테 말해주니까 안 믿던데. 그때 나 진짜 한 3분 수업부터 웃었잖아. 국물 너무 웃겼어. 다시 GDP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로 정의된다. 다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야 여기서 너네 조건들 다 보이니? 너네 여기 괄호 안에서 조건 몇 개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씩 불러봐.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까지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 그리고 그것의 시장 가치래.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시장 가치. 예를 들어서 내가 500원을 가지고 나무 토막을 사. 그리고 500원 가지고 조각칼을 사. 그걸 기가 막힌 나무 팽이를 만들었어. 이거 나무 팽이 만드는데 얼마 썼어? 1,000원 썼죠. 그럼 그거를 얼마짜리라고 할 수 있어? 그건 내 맘이죠. 파는 사람 맘이고 시장에서 정해진 가치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그거를 그 원가 가지고 계산하니? 원가랑 시장에서의 가치랑은 다르죠. 되게 당연한 얘기죠. 나 그래서 그거 너네 되게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서 너네 일상에서 많이 하는 실수거든. 이거 옷을 샀어. 예를 들어서 그럼 너네 뭐라 그래? 나 세일해서 샀어. 원가 얼마예요? 원가는 내가 알 수가 없죠. 한 1,200원 정도 들려나? 한 800원 하려나? 이게 원가죠. 생산 단가. 뭐라고 말해야 돼? 정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 근데 이거 정가를 원가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살다 보면. 그지? 그 명품 가방도 원가로 따지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한다더만. 구분 잘해서 쓰자. 자, 시장 가치. 자.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GDP는 시장 가치. 이것부터 잡아주네요. 시장 가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재화를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한대요. 하나의 경제활동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때 시장 가치는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려는 금액. 이것도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정의를 하나 때려준 거니까.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로 볼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 사과 1개가 오렌지 2배면 2개만큼 GDP를 증가시킨다. 당연한 얘기. 이해돼? 한편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 있다. GDP는 한 경제에서 생산되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모든 품목. 야, 이 안에서도 키워드가 너무 많이 보이지 않아? 봐봐.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 하나하나 다 개념어죠. 그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중등이라서 그런데 고등에서 기초 경제만 배워도 다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재화가 뭐야? 재화가 뭐야? 응. 응? 뭐라? 안 들렸어. 서비스는 뭐야? 서비스 뭐야? 서비스 뭐 하는 거야? 서비스가 뭐야? 쉽게 말하면 유형의 물건, 무형의 물건. 딱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뭔가 생산해서 낼 수 있는. 그리고 뭐 시장 얘기 지난번에 한번 해줬던 거 기억나? 진짜로 뭐 장 서는 거 그게 아니라 그 거래될 수 있는 그 모든 공간, 모든 그 상황을 시장이라고,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알아야 되니까 실제로 고등에서 이 정도 되면. 어떤 그거에서 얹으면 모든 최종 재화 서비스라는 말에는 한 경제에서 생산되어 시장에서 한 경제에서 생산,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모든 품목을 포괄하는 지표이다. 그럼 뭐는 빠지겠어? 요즘 문제가 많은 그런 것들, 불법적으로 사는 것들. 그 단어 몇 개만 잘못 말해도 유튜브에서 막 삭제되고 그러더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GDP에 포함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안 돼. 이때 기존 주택에서 창출되는 주거 서비스의 시장 가치도 포함. 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이거 문제에서 딱히 안 건드려서, 그러니까 중요하게 안 잡아서 막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주거 서비스, 저런 거죠. 주거 서비스에 우리가 돈을 내니? 내줘. 그러니까 막 집값이, 집값은 뭐 전세도 포함, 월세도 포함, 매매도 포함. 집을 새로 지어야만 팔 수 있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그럼 좋겠다. 그 집에서, 근데 내가 집이 너무 많아. 그럼 나 거기 다 살아? 막 몸 뜯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럼 이 남는 집,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에서 누군가한테 한 달에 얼마 내고 사세요, 혹은 얼마 내고 얼마 동안 빌리세요 하는, 그걸 제공할 수 있죠. 서비스를.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지. 그것도 포함이라고. 오케이?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좋을까? 집값이 오르면 뭐가 오른다? 그러니까 뭐가 오른다? GDP가 오른다 거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정확히는 월세가 오르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그러나 모든이라는 말에는 측정이 어려운 품목은 제외되어 있다. 불법적으로 생산되고 거래되는 물품이나 가정에서 생산되고 소비되어 시장을 거치지 않는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불법적인 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많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얘들아, 불법적으로 생산뿐만이 아니라 거래도 마찬가지죠. 내가 불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납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거래 자체도 불법적이잖아. 그죠? 가정에서 생산되고 소비되어 시장을 거치지 않는 품목 뭐 있어? 뜨개질 같은 거? 보통 저거 떠올리더라고요. 뜨개질에서 옷 만들거나 아니면 수세미 만드는 것도 많이 하잖아. 근데 요리는 그것도야. 그러니까 다야, 다. 집에서 뭔가 만들어서 가족끼리 먹고 쓰고 하는 것들. 그죠? GDP에는 가시적인 물건은 물론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포함된다. 보이지 않는 거 서비스. 그럼 보이는 거? 재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GDP는 최종재의 가치만을 따져 산출한다. 최종재 이야기가 나왔어.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왜? 그 4번 문단, 그러니까 왼쪽 맨 밑에 봐봐. 거기도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라고도 했죠. 그 다음 아까 그 보기 문제에서 5번 남은 선지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나름 중요한 키워드인가 봐. 한번 봅시다. 어떤, 여기 예시죠. 여기까지. 어떤 카드 제조회사가 제지회사로부터 제지회사가 뭐 한대요? 종이를 만드는 회사죠. 종이를 구입하여 그 종이로 카드를 생산하는 경우 중간재인 종이는 제외하고 최종재인 카드의 가치만 계산한다. 만일 카드의 시장가치에 종이의 시장가치를 더한다면 종이의 가치가 2번 계산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만들어서 음. 비싸게 팔면은 돈이 나와요. 그래서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 GDP 얘기하니까 GDP에 카드 회사가 번 돈이랑 그 저 제지 회사가 번 돈을 둘 다 포함하면 될까 안 될까? 왜? 종이로 카드를 다 아니야, 이거랑은 다른 얘기야. 애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거든. 카드가 얼마짜리야? 예를 들어서 카드가 1,000원짜리야. 종이를 500원짜리를 썼어. 그럼 그건 카드의 가치는 1,000원이죠. 그렇게만 생각을 해야 되죠. 거기에 들어간 종이의 가치를 카드 사면서까지 생각을 해? 안 하죠.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봐야 돼. 오케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나라에서 또 다른 조건이죠. 일정 기간. 어느 나라 생산 이런 거 봤으면 좋겠어요. GDP가 특정 기간 내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만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기간은 보통 1년이나 1분기인 3개월을 의미한다. (1분기) (= 3개월) 또한 여기서는 지금 각각 지금 뜯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 보여? 요 큰 거 준 다음에 시장가치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최종 재화 서비스에서 최종가치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재만 가지고 한다. 기간 정해줬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특정 나라 이야기할 차례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의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개념을 잘게 쪼개서 보여주는 게 이 문단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단의 내용은 합하면 저 한 문장으로 되는 거라고. 이렇게. 또한 GDP는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생산활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캐나다 국민이 미국에서 일해 어느 나라 GDP? 미국 GDP죠. 그죠? G드래곤이 가서 파리에서 1,000억을 벌었어. 어느 나라 GDP? 파리는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어느 나라 GDP? 프랑스 GDP. 내가 어려운 걸 물어보나? 안 가봤나? 아, 그럴 수도 있지. 장난입니다. 미국 가보고 싶다. 네, 항상 그 꿈이 그거야. 미국령의 땅을 밟아보는 것. 한 번도. 그러니까 그 관련 나라들 있지. 그러니까 미국령이라고 부르는 그 뭐 하와이든 알래스카는 갈 일이 없겠지만 뭐 사이판 뭐 그래 이런데 괌 막 이런데 하나도 안 가봤어. 저 다 그 너무 가보고 싶어. 그리고 미국을 진짜 제대로 즐기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시간이? 2달? 나도 한 3개월을 보고 있거든.
근데 진짜 펑펑 쓰면은 수천 쓰지 않을까? 퇴직을 하라고요? 미국 가려고? 미국 가서 한번 펑펑 놀고 그 다음 난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남는 게 없잖아. 자,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전 재산을 털어서 미국의 GDP를 높여주는 거죠. 뭘 거지야, 거지는 인마 지금 GDP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경제에서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알아보기 위해 GDP의 구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분석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 했어? 이게 무슨 얘기 할 차례야? 첫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 했어? 간단하게 정리하면 GDP의 정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GDP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계산 방법. 근데 뭐를 중심으로 한? 지출을 중심으로 한. 세 번째 문단은 그냥 그렇다죠. 그냥 지출과 소득은 같다. 네 번째 문단은 정의를 좀 뜯어본 느낌? 하나하나 조건들 따져가면서.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뭐? GDP의 구성. 자, 이를 위해 GDP Y로 표시. 소비, 투자, 정부 구입, 순수출의 네 가지 요소로 다닌다. Y가 몰라. Y가 뭐야? 몰라. 왜 Y야? 몰라. 안 중요해. 소비가 뭐야? 야, 이건 쓸 수 있겠다. 소비 C. 왜 C야? 컨숨이 맞냐? 컨슘이 맞냐? 그 중간 발음이 맞아요. I는 뭐야? 투자? 아, 그 인베스트. 정부 구입. 거버먼트. 아. NX는 내추럴이야? 네이처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모르겠다. 아, 순이니까 네이처. 야, 씨,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시간도 아니고. 하여튼.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거 어떻게 읽어? Y는 CIGX라고 내가 부르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고? GDP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구입 더하기 순수출이라고. 뭘 CIGNX 이러고 있어. 넌 뭐 간지 안 나. 멋 없어. 여기서 소비는 한 사람이 햄버거를 사 먹는 것처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 누구의? 소비자. 투자는 한 회사가 공장을 짓는 것처럼 새로운 생산을 설비하고 건물을 구입하는 등 이에 대한 지출. 그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네 나만 보면 놀리고 싶어서 드릉 들어가는 그 투자가 아니고요. 그 R&D라고 알아?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그 기업에서 뭔가 새로운 개발 연구에 투자하거나 뭔가 그 시설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아. 정부 구입은 잠수함 사는 거래요. 네? 정부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정부 지출에는 여기 또 이런 거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 이건 이거다. 근데 그 중에 요거는 안 들어간다 라고 아주 특정한 조그만 세세한 예외사항 조건을 준 거잖아.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겠죠. 정부 지출에는 이전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장급여 같은 이전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게 뭔데? 올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한 것이 아닌 지출. 이전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든 거를 쓰는 건 그냥 지출이죠. 근데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 쓰는 돈이 이전 지출이래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거에 대한 예시로 들어준 게 뭐야? 사회보장급여죠. 사회보장급여 뭐가 있을까? 이거 했던 거 기억나? 최근에? 국민연금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지? 퇴직 뭐 얘기 한 지난주였냐 지난주였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한지. 그런 표정으로 너네끼리 눈빛 주고받지 마. 되게 별로야. 그러니까 그런 거 올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재가로 지불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전 지출이라서 GDP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 수입을 빼는 것은 재화 서비스의 수입이 이미 GDP의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수입은 이미 GDP에 포함이 되어 있대. 다음.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가 외국산 승용차를 3만 달러에 구입을 해. 얘들아, 3만 달러에 차를 샀대요. 그럼 다시 이거 불러봐. 너네 좋아하는 거. Y는 C, I, G, NX. 자, 누가 3만 달러짜리 차 샀어. 어디에서 뭐가 올라? C가 플러스 3만이죠. 이와 동시에 수입 어디야? 수입도 3만 달러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순수출은 3만 달러가 줄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죠. 여기만 계산이 된다고. 여기 이미 GDP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오케이? 요것만 써봐. 수출, 외기, 수입. 요렇게 정보량이 많아요. 자, 15번 이제 문제로 정리해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다 몇 번? 다 몇 번? 3번. 경제와 관련된 개념, GDP 그리고 각종 개념 제시하고요. 설명 중심으로 쭉쭉 풀어가죠.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밑에 문제 봅시다. GDP는 경제 모든 구성원의 소득 총액 합산 맞아 아니야? 첫 번째 문단이 나왔고요. 특정 기간, 재화 서비스 맞아 아니야? 맞아. 이거 되게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선지지만 이거 이렇게 써 있었죠. 조건으로. 세 번째, 한 경제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 서비스 포함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죠. 왜? 어떤 것 때문에? 불법적인 것들 그런 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뻔했어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소비자들이 그것에 대해 지출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찾아. 그대로 써 있죠. 그대로 써 있었어. 그럼 얘도 5번이 돼야 돼. 어디가 틀려? 자국민이랑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외국인 누구 있냐? 우리나라 사는 사람 중에. 조나단이요? 아, 이거 너무 안 유명해. 팜하니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 요즘은 안 보이지. 로제 외국인이냐? 한국 국적이 아예 없어? 외국 국적인 애들 중에 좀 유명하네. 누구? 리사 정도 돼야 되겠다. 그죠? 근데 리사는 한국에서 돈 요즘 일 안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애들,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잖아. 걔네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럼 우리나라의 GDP가 올라간다고.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좋은 거예요? 그냥 경제 수치로 따지는 거지 좋고 나쁜 건 없어. 그죠? 나는 한국인 노동자. 생산. 됐죠? 다음 여기는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뭐였어? 이거는 좀 너네가 찾았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뭐야?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GDP는 소득 총액과 지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나타낸다. 이거 근거 다 몇 번이야? 왜? 어디 써 있어? 2문단이야? 3문단 아니야? 여기.
요게 답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대로 써 있었어.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은데 문제는 되게 쉬웠던 세트예요. 그 다음 요거 아까 봤죠? 중간재를 가공하여 생산한 판매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얘들아, 중간재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야? 최종재. 최종재는 포함해 안 해? 최종재만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틀린 선지죠. 그죠? 19번은 어떻게 풀래? 2006 안 보인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2006년 GDP는 8조 5천억 달러, 그리고 1인당 GDP는 31,522달러. 2016년 10년이 지났어요. GDP는 어딨어? 요렇게 됐고요. 1인당 GDP는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 조건이죠. 혹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문제 입장에서는 조건이잖아. A국의 수출액은 변화가 없었다. 얘들아, 수출액은 이 4개 GDP, 소비, 투자, 정부구입, 순수출 중에서 어디에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수출액은 이 4개 중에 뭐에 제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뭐에 관련 있어? 수출액은 순수출이잖아. 그죠? 자, 순수출은 어떻게 구한다고? 수출 빼기 수입이죠. 근데 이거는 고정이죠. 2조 3천억 달러.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 여기에서 이렇게 됐죠. 그럼 뭐가 늘었다는 거야? 이렇게 되려면 수입이 늘었다가 되겠죠. 그죠? 그럼 답 몇 번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풀었어야 돼. 수입한 재와 서비스 늘었겠죠. 넘어가면 안 돼. 소비자 지출이 2006년보다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지. GDP가 늘었으니까 3번 기업 돈 쓴 거 늘었어, 줄었어? 투자 줄었지 않았냐? 1300에서 1200이 됐으니까 줄었죠. 사회보장급여와 같은 이전 지출이 같다고 볼 수 없겠군. 왜? 안 써 있거든.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라는 거고요. 얘는 수출에서 벌어들인 금액은 수입의 금액보다 적군. 맞아, 틀려? 맞죠? 마이너스니까 수출이 수입보다 더 적은 거 아니야. 끝.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생각보다 이거를 이렇게 봐봐, 얘들아. 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고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풀 거냐고. 근데 밑줄 긋고 마킹만 했으면 이 정보량에 비해서 생각보다 심플하게 풀 수 있었다고. 지금 쌤이 너네한테 내용 이해시키고 머릿속에 넣어놓은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 게 아니잖아. 정보가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만 확인해서 푸는 거잖아.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시험지 근거로 문제를 풀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쌤이 이야기해 줄 거 2가지. 요거 6월 3일 화요일 아침에 할 사람 조금 이따 조사할 거고요. 하나 더. 이거 뭐냐면 오늘이 4주차예요. 다음 주부터 내신인 데가 되게 많아. 근데 특정 학교는 내신이 아니에요. 그런 학교는 일단 마포일관에서는 토요일 2시에 운영을 하고요. 강서관에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2가지 운영을 한다. 오케이? 여기는 대부분 다음 주에 다 내신 개강이라 딱히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오케이? 이렇게까지 시작 마무리를 하겠습니다.